일본 진보일간지 도쿄신문이 아베 정부를 향해 일침을 날렸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맞대응해 지난해 7월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감행한 지 1년째를 맞은 상황에서 정부 조치로 정작 피해를 본 건 일본 기업이라며 혹평했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무력 도발 수위를 연일 높이는 북한만을 이롭게 할 뿐이라며 지난 55년간 쌓아온 한국과 일본의 외교 협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해 7월 1일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전격 단행했는데요.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의 필수적인 핵심 소재 3종의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수출 절차 간소화 등 편의를 제공하는 화이트리스트에도 한국을 제외시키는 2차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과정에서 외교적 결례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 외교통상부 협상팀을 허름한 창고에서 회의하도록 배석시키는 등 노골적으로 푸대접해 입길에 올랐습니다. 우방을 향한 일본의 초강수 배경에는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징용배상과 위안부 합의 등 박근혜 정부 시절 타협점을 도출한 모든 내용이 뒤집히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의 제스처였죠. 이때만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한국 기업들은 일본발 쇼크로부터 직격탄을 피할 수 없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이 흐른 현재 소재 부품 장비 업계를 취재한 결과 오히려 국산화 비율을 높이는 전화위복 계기가 됐다는 중앙일보 보도가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업이 발빠르게 소재 공급처 다변화와 기술 국산화에 나서 훌륭한 초동 대응을 보였고 정부 역시 핵심 소재 육성 정책으로 후방 지원을 착실히 했다는 분석이었죠. 솔브레인, 램테크 놀러지와 같은 한국 기업들은 규제 대상에 오른 핵심 소재 3종 가운데 하나인 액체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했고 특히 솔브레인은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려 일본의 규제 강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또한 SKC와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독자 기술을 확보해 여진을 크게 줄였죠. 니케이 신문은 수출 규제는 오히려 일본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은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선을 바꿔 반도체 생산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전례 없는 강대강 대치 속에 지난 1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도 이 같은 대결 구도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영국 가디언과 미국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스 등 복수의 서방 언론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은 결국 양국 모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라면서 두 국가 모두 경제에 정치 논리가 개입될 수 있다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나라로 비춰지는 나쁜 시그널을 국제사회에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달팽이의 15분이었습니다.